왜 이 상병 코드가 중요하고 상병 코드에 따라서 어떻게 산재를 신청하는 게 산재 승인율에 조금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악성 중피종은 그 중피세포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문 악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그 암 등록 네,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임준철 놈사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PD님, 혹시 병원 최근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병원 가서 혹시 진단서 발급해 본 적은 있으실까요? 네, 전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단서 발급할 때 보통 언제 필요하시죠? 회사나 학교에 그렇죠. 뭐 회사에 제출할 때도 있고 실비보험 있으면 실비 청구할 때도 제출을 하죠. 그러면 진단서에 대표적으로 있는 게 보통 이제 진단명 그리고 이제 상병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근데 보통 진단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진단 코드, 알파벳이랑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상병 코드에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승인 여부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상병 코드에 따른 산재 신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산재 신청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병 코드에 보면 앞쪽에 있는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 이제 대표적으로 S 코드냐 M 코드냐에 따라서 이제 외상성이냐 아니면 그게 아닌 근골격계 질병, 해행성 병변이냐 이거에 대한 큰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외상성 사고라고 해버리면 사고 경위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 다쳤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이제 M 코드로 시작하는 근골격계 질병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퇴행성 질병을 유발을 할 만한 특정 자세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중약물 취급이 있었다든지 그런 요인들을 몇 년 동안 장기간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진단명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병 코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을까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라는 KC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이제 질병이나 사망 원인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표준 코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D는 보건복지부랑 통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질병 분류, 이제 ICD라고 하는데 이 국제질병 분류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요. 근데 이제 한국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수정해서 보완할 건 보완해서 한국에 맞는 이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D 의 뭐 대표적인 활용 분야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심평원이라는 데가 여기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보면은 이 KCD 코드, 이제 질병 코드죠. 상병 코드가 필수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산재를 신청할 때도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제출하는 산재 소견서에도 이 상병 코드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서 내지는 산재 소견서에 있는 상병 코드에 따라서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진단명 자체가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M51.2다 라고 하면은 진짜 업무상 질병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신체 부담 업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장기간 근속을 했는지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을 판단해서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 S 코드로 시작되는 요추 염자라든지 요추의 외상성 파열이 있게 되면은 그거에 맞게끔 사고 경위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똑같은 허리 통증으로 가도 진단명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똑같은 MRI 영상으로 A병원, B병원, C병원에서 각자 진단명이 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진단명으로 산재를 신청한지에 따라서 결과 자체는 정말 극과 극으로 나와요. 아예 승인이 되거나 아예 승인이 안 되거나 뭐 일부 승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상병 미인지라 그래서 이 상병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도 질병 발생률, 사망 원인, 통계, 감염병 관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보건 정책이나 질병 예방 대책 수립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D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제질병분류 ICD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의 질병 환경과 의료제도를 좀 반영해서 좀 수정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병 코드는 기본적으로는 대문자 알파벳이랑 숫자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M51.2 뭐 이렇게 아니면 I10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앞에 들어가고 뒤에가 숫자로 들어갑니다. 대분류부터 뭐 세부 분류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21개 대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KCD 대분류에서 코드별로 산재와 조금 관련되어 있는 대분류 코드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파벳 대분류 이제 C랑 D가 있는데 이거는 신생물인데 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산재를 신청 많이 하는 폐암 같은 경우에도 C34 코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경계 질환은 알파벳 G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간질이나 뭐 편측마비 이런 게 G40, 뭐 G81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순환기계 질환은 I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도 I21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호흡기계 질환 설명을 많이 드렸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COPD라든지 진폐증 같은 이제 호흡기계 질환은 J로 들어가고요. 천식 같은 경우에도 J45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렸던 M 코드입니다. M은 근골격계 질환 및 결합조직 질환이고요. M51 뭐 이런 요추부 통증 같은 질병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랑 T 코드는 손상, 중독 그리고 외인적 원인 영향, 외상성으로 발병하는 질환이 S코드로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을 신청할 때 보면은 S코드랑 M코드로 많이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거는 저희 KCD 관련된 사이트에 가보면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분류를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M코드, S코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많이 섞여 있는 부위가 있어요. 어딜까요, 피디님? 허리? 맞습니다. 허리예요. 이 요추부가 외상성으로도 와요. 그리고 퇴행성 질병으로도 오기 때문에 S코드랑 M코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A라는 병원에서는 S코드로 진단을 하고 B라는 병원에서는 M코드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산재를 신청했을 때도 정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이 상병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좀 나뉘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상병코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추부의 긴장 및 염좌 뻣뻣해가지고 막 잠자기 좀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요양기간이 뭐 3, 4주 정도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상병 코드가 S335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통이 있어요. 그냥 단순 요통, 허리 요통 같은 경우에는 M545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추부의 퇴행성으로 발생된 뭐 추간판 탈출증 같은 질환 명은 M513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외상성으로 파열된 요추부 추간판 탈출 이런 경우에는 S33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추간판 탈출이라도 외상성이면 S33 쪽으로 나오는 거고 퇴행성 질병이면 M51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뭘로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 결과 산재 신청에 대한 결과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상병 코드가 중요하고 상병 코드에 따라서 어떻게 산재를 신청하는 게 산재 승인율에 조금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2자분은 옛날에 한 2010년도부터 한 10몇 년 동안 치부 용접 작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밸브 같은 이제 철골물을 뭐 운반도 하겠죠. 당연히 용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20kg 되는 철골물을 무릎 아래에서 허리에서 들어 올리는 자세에서 허리가 뻑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이제 아프다 보니까 당장 퇴원을 하고 근처 한의원에 갔습니다. 근데 침을 맞으면서 약을 먹으니까 좀 통증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또 일을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긴커녕 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이번에는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S330 코드 아까 말했던 외상성 디스크 파열이라는 제4, 5 요추 그리고 제1 천추간 부위에 대한 외상성 디스크 파열이랑 M512 제3, 4번 추간판의 전이증을 진단을 받았어요. S코드랑 M코드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저희한테 안 오셨다고 하면은 허리를 들다가 삐끗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업무상 사고로 접근을 해서 사고 발생 경위 그거에 대한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마 주된 사항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허리 부분의 상병 코드에 따른 산재 신청에 있어서 MRI 영상이 생각보다 중요하긴 해요. MRI 영상에 보면은 디스크 탈출 여부도 있고 그리고 외상성이냐 그리고 퇴행성 병변이냐에 따라서 주변 조직의 상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디스크의 높이도 다르고 디스크 신호라고 해서 저희가 T1 영상, T2 영상인데 T2 영상이 보면은 MRI 영상에서도 수분 함량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부분이 어둡게 나오는 저신호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병변으로 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T2 영상에서 고신호로 밝게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부종이나 염증, 비교적 외상성으로 좀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MRI 영상, 사고 경위, 어쨌든 외상적으로 이제 들어 올리다 삐끗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행성 질병, 어떤 10몇 년 넘게 용접이라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고 실제로 보니까 S코드랑 M코드가 또 동시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상성보다는 일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접근해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질병판정위원회로 올라갔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산재로 일부 승인을 받았어요. 때문에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 업무상 사고로 넣었어도 승인이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승인이 날 확률이 저희가 봤을 땐 또 높았고, 불승인이 됐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질병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돼서 시간적으로 소요가 뭐 3, 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더 걸릴 수도 있었겠죠. 외상성 사고가 나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RI 영상에서도 외상성과 퇴행성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하는지 더 유리할지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이 되게 되면 심사 청구라든지 재심사 청구가 있긴 하지만 인용되는 확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최초 산재 신청을 할 때 상병 코드가 어떤 걸로 나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주치의분이 판단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내가 이 진단명을 받기 전까지 병원을 오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위 자체가 내가 외상성으로 좀 있다라고 하면은 상병 코드가 M 코드로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S 코드로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혹시 MRI 영상에서 이런 징후는 있는지 없는지 주치의분께 다시 한 번 더 상병 코드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산재를 신청해 보시는 게 그래 조금이라도 산재 승인 확률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그리고 KCD 표준 분류 코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피디님이 오늘 퇴근하다가 넘어지셔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됐어요. 퇴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